지금부터는 스튜디오 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은 보름 전에만 찍으면은 액자 나오는 거는 상관없고요. 모바일 청첩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반에서 두 달 전에 찍어야 되고요. 무조건 스튜디오 촬영은 두 달 전이 좋은 것 같습니다. 3개월은 너무 빠르고 30일은 너무 빠듯합니다. 모바일 청첩장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두 달 전에 찍으면 될 것 같고요. 장마철이 끼었거나 한겨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못 찍는 사람들은 뭐 3, 4개월 전에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스튜디오 촬영은 신랑 신부들이 스튜디오에다 직접 연락하는 게 아니고요. 스드메 패키지 계약한 업체한테 몇 월 며칠 찍고 싶습니다. 세 가지 날짜를 정해지면 스튜디오랑 메이크업실랑 다 조율해가지고 스튜디오 촬영 날짜가 정해지는데요. 스튜디오 촬영할 때 입는 드레스는 모든 업체가 촬영 드레스 흰색이나 아이보리에서 두 벌, PT나 파티 드레스나 미니 드레스 한 벌 이렇게 세 벌을 입혀주는 거 맞고요. 스튜디오 촬영은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이 기본이고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는 촬영하는 날 아침에 가서 고르시면 됩니다. 아침에 가면 촬영을 담당하는 이모님들이 거의 뭐 웨딩 디자이너 수준으로 촬영 드레스를 잘 골라주는데, 촬영 드레스는 새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흥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진만 잘 나오면 되고, 요즘 뭐 본식 드레스 따로 뭐 촬영 드레스 따로 안 해주고 본식 드레스를 촬영용으로도 내보내고 촬영 드레스를 결혼식에도 내보내는 그 생각이 좀 나랑 틀린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차피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촬영 드레스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다음 주에 결혼하는 신부가 입을 본식 드레스를 내가 지금 입고 촬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나도 내가 결혼할 때 누군가가 일주일 전에 또 촬영했던 드레스 내가 입어야 되고, 뭐 내가 3개월 전에 계약했는데 누군가가 그럼 내가 90번째 입어야 될 결혼 드레스를 입어야 되고, 뭐 촬영까지 나갔던 드레스를 입으니까 얼마나 더러워졌고 남내지고 허름해졌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촬영 드레스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촬영 드레스는 이쁘고 안 이쁜 걸 떠나서 디자인만 괜찮으면 사진에는 뭐 새거니 흥거니 노출이 안 되니까 입을 때는 살짝 기분이 나쁠 줄 몰라도 촬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신부님들이 촬영 드레스를 한 5벌에서 7벌 이모님이랑 상해서 고른 다음에 한 5벌 정도를 피팅하고 2벌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봉은 이모님이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 턱시도 입어보는 건데, 신랑 턱시도도 스드메 계약할 때 웨딩드레스 투어할 때 입어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10명 중에 8명은 신랑이 본인이 양복 정장을 맞춰가지고 입는 케이스가 요즘 정상적인 루트 같고요. 그리고 2명 정도는 뭐 우리가 제공하는 턱시도 입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스튜디오 촬영하는 날 턱시도를 입어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내 걸 입어야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본인 걸 한 벌에서 2벌 갖고 오시라는 얘기 해드리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촬영 드레스 2벌, 뭐 파티 드레스에서 총 3벌을 입게 되지만, 신부님이 캐주얼 정장이거나 신랑도 정장이거나 또 뭐 한복이거나 많이 갖고 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신부님이 그 스튜디오에서 3시간 찍어주는 거지 4시간 찍어주는지 시간 안에 찍을 수 있는 만큼만 찍어주고, 나머지는 스튜디오에서 얼마 더 찍는 시간 연장, 예를 들어 30분이면 30분에 대한 연장비를 받고, 이모비도 그 애적으로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비가 나온다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은 촬영 드레스를 고르고 메이크업샵 가서 메이크업 할 때 어떻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메이크업에 대해서 기타 등등등등 이모님이나 그 마음에 안 들면 메이크업 하는 분들한테 말 안 하고 이모님한테 하거나 하면 되는데, 가장 좋아하는 거는 메이크업 원장한테 직접 얘기하는 걸 가장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그분들한테 클레임이 걸리면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업체랑 분쟁 때문에 그분들이 싫어하세요.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부님하고 끝장 보고 마음에 들게 해주는 걸 가장 좋아하시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시고, 그래서 메이크업 신랑 신부 포함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받고 나서 스튜디오 도착해서 스튜디오 촬영을 하게 되는데,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신랑 신부가 분명히 뜻을 전해야 됩니다. 나는 오띠무 웨딩 또는 모 웨딩 무슨 컨설팅에서 이렇게 상담받고 이 집 컨셉 중에 이 사진 이 사진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왔는데, 우리는 요걸 찍을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우리는 요것만 잘 나오면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작가님이 했을 때 좋은 사진이 나오는 거고, 신랑 신부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신랑이 신부 보고 등 좀 긁어줘, 또는 신부가 신랑 보고 등 좀 긁어줘. 그런데 고기를 꼭 집어서 긁어주진 않잖아요. 거기 하다 긁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튜디오나 메이크업이나 신랑 신부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1년에 메이크업은 헤어 때문에 1년에 한 5명 정도의 그 불편함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스튜디오 촬영 같은 경우에는 추가비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맞고요. 스튜디오 촬영은 내 컨셉대로 안 찍어줬다는 게 1년에 한 서너 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동영상을 찍어서 늘 얘기하는데,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하는데 안 보신 분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모르니까 또 그런 일을 겪는 것 같아요. 뭐든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점에 갔잖아요. 음식점에 갔는데 예를 들어 나는 무슨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마늘 넣지 마세요. 생강 넣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손님이 해줘야 되는데 업체에서 어떻게 알고 해줍니까? 최인류 요리사가 요리를 해줘도 내가 원하는 먹자는 음식을 넣어줬을 때는 그저 우리가 보는 그림일 뿐이에요. 그림의 떡. 그러니까 스튜디오 촬영할 때 메이크업 할 때 여러분의 뜻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또 스튜디오 원본 CD가 나가기 때문에 수정본은 안 사도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100명 중에 95명은 원본으로 써도 문제가 없는데 포토샵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은 스튜디오 촬영하고 나서 나는 포토샵을 진짜 해야 돼 하는 분은 스드메 계약할 때 우리한테 미리 그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 우리가 포토샵 할 때 그 스튜디오한테 이 신부님은 포토샵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 실장님 그건 죄송하지만 그럼 그 포토샵을 우리가 안 하고 그러면 잘하는 그 보정업체에다 맡겨야 되는데 추가비가 들어갑니다. 해서 추가비를 내는 조건으로 제대로 된 포토샵을 업체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니까 신랑 신부님들이 미리 포토샵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포토샵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요. 포토샵 해놓으면 내가 아닌 내가 돼버리기 때문에 메이크업에서 이미 50% 내가 아닌 게 돼버렸는데 포토샵까지 하면 거의 100% 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10년 후에 아기가 나가지고 엄마 사진 같아 안 해. 신부님이 봐도 실증 납니다. 그래서 포토샵은 안 하는 게 좋고요. 모바일 청첩장에 들어가는 서너 것 정도는 나는 하라고 하는 케이스는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 게 좋은 게 어차피 스튜디오 촬영하면 원본 CD는 그날 주거나 그 이튿날 주거나 또 추려서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본을 다 주면 한 2,000컷을 줘야 되니까 데이터가 크니까 추려서 한 500컷, 1,000컷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하고 나서 추가비가 왜 나오냐면 신부님이 스튜디오 촬영하면 20건만 잘 나오면 되는데 사진 잘 나온 게 100에서 200컷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튜디오 셀렉하는 사람들이 웨딩 플래너 출신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신랑 신부 자존심 건드려서 이거 추가비 받아먹을 줄 알기 때문에 비싼 바가지를 써요. 보통 100에서 300만 원 바가지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난 바가지라고 얘기해요. 100명 중에 50% 마음에 안 들어가게 추가를 내고 억울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막 분위기에 들떠서 신랑 신부 자존심 건드려가면서 아 신부님 이거 200매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래 스토리가 어울리는데요. 아 줄일 게 없네. 이렇게 바람 넣어요. 그럼 신부님이 바로 얘기하면 이제 앞에 있는 그 웨딩 플래너 출신의 그 사람이 당황해 할까봐 신랑 보고 자기야 그렇다 이러면 남자들은 대부분 추가해 이러지 거기서 쪼존하게 남자들이 안 돼 이러면 남자 자존심 구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떨결에 하라를 했는데 신부님은 그거를 그냥 사실대로 믿고서 계약을 딱 해버리네. 그러면 신랑 신부랑 술 한잔 먹고 싸우는 거죠. 네가 하라 그랬잖아. 네가 하라 그랬잖아. 네가 물어봤잖아. 당황했잖아. 뭐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 하라 그랬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지게 돼요. 여기서 그럼 그 이튿날 스튜디오에 전화해보니까 이미 작업 들어갔다고 취소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하고 나서 셀렉할 때는 신부님 혼자 가세요. 신부님 혼자 간 사람 주고 바가지 쓰는 사람 없어요. 신부님 혼자 가는 사람 주고 웨딩 플래너가 장난 못 칩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웨딩 플래너가 웨딩 컨설팅에서 나를 엄청 욕하고 스튜디오에서 엄청 욕하지만 나는 어차피 제대로 가격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싸구리 패키지에다가 신상 웨딩드레스 입혀주는 사람이니까 오지 말라 해도 우리 손님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정보를 잘 들으시고 알뜰하게 결혼 준비하시고요. 뜸에 패키지 중에서 가장 바가지가 심각한 게 스튜디오 매수 추가, 액자 추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다가 여러분 신혼여행 가면 또 요즘 카메라가 좋기 때문에 현지에서 스냅을 찍거나 기타 등등 할 거잖아요. 스튜디오에서 매수 추가할 돈 있으면 현지 가가지고 카메라맨한테 몇 컷 사진 제대로 찍어달라고 그러세요. 그게 훨씬 낫고요. 거기서 찍어온 파일을 우리한테 가져오면 본식 사진에 연결시킬 거예요. 지금부터 본식 사진에 대한 얘기 한 3분만 해드릴게요. 본식 사진 업체가 뭐월 며칠 결혼하는 신부 중에 예를 들어 사진 잘 나오는 데가 예를 들어 뭐 P호텔 예시콜이라 할게요. P호텔에서 11월 15일날 결혼하는 신부 있으면 문의 주세요. 무료로 찍어 드릴게요. 그 대신 샘플로 쓸게요. 그 액정의 사진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혼자 찍는 게 아니고 2명, 3명 가서 샘플을 찍습니다.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올려요. 스냅 전문 업체 해가지고. 그러면 신부님들이 내가 그랬잖아요. 신부님들 마음속에 공주님이 한 마리씩 꼭 잠재있다고. 이 공주님이 저 집에서 나 스냅할래. 신랑들이 볼 땐 그 신랑들은 사기 안 당한다니까요. 그런 쪽으로는 신랑들은 냉철하게 에이 저거 진짜 모델아웃이지 저기 실제 저렇게 나오겠냐. 우리가 결혼하는데 천장도 낮고 좁고 어두운데 이거를 이해하는 신부들이 몇 명 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그런 스드메 업체, 본식 업체를 믿고서 했다가 나중에 꽝 되면 돈 버리고 신부님한테 욕 듣고 한마디 듣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신랑 신부 싸우려고 헤어지려고 결혼합니까? 하나의 마음이 돼가지고 애기 낳고 딸 낳고 진짜 인생에 성을 하나 쌓고 잘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랑 의견 존중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드메 패키지에 포함되는 본식 사진한테 서브 촬영 부탁하세요.
알바비로 10에서 20만 원이면 될 겁니다. 물론 스드메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비용이 100만 원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비하면 본식 사진 업체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것도 싫으면 결혼하는 날 아침에 신부님이나 신랑이 본식 사진 나온 사람들한테 팁을 주세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집어주고 우리 신부님이 사진 욕심이 좀 있어요. 또는 신랑은 우리 신부가 사진 욕심이 많아요. 또는 신부는 우리 신랑이 나는 괜찮은데 사진 욕심이 많으세요. 많이 찍어주세요. 이 말 한마디에 500컷 찍을 거 700컷 찍어주고 1000컷 찍어준다는 거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지만 나는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설레임 스튜디오하고 이건 스튜디오가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건 스튜디오는 야외 촬영 나가거나 옥상 컷을 찍으면 추가 비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 안 되는데, 설레임은 야외를 나가도 뭐 나가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5만 원짜리 수정본을 사 주시든가 아니면 좀 액자라도 구매 하나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 촬영할 때 이모님들은 4시간이 지나면 한 3만 원 정도 팁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혼하는 날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새벽 4시부터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한 3에서 5만 원 원장님한테 팁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 메인 원장님한테 팁을 주면 나눠줍니다. 개별적으로 주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원장님한테 한 3에서 5만 원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혼식에 나가는 사진사들한테 한 3에서 5만 원 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스드메 가격을 싸게 해주지만 내가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인건비를 충분히 줬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재능 기부 업체다 보니까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이렇게 조금 배려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엄청 더 많은 이 활력소가 되고 해서 오띠모 손님들을 대접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오띠모 웨딩 손님들이 엄청 대접받고 지금 결혼할 겁니다. 모든 업체 가면 오띠모 손님들은 엄청 대접받는 이유가, 나는 예산 결제가 없고 오래되고 의립합니다. 늘 그렇게 인생 살고 내가 하나를 베풀면 남이 나한테 뭘 주고, 우리가 한강에서 낚시를 해도 낚시에 그 뭐야 1,000원짜리 뭐 지렁이라도 사가지고 넣었을 때 고기가 물려오듯이 내가 양보라면 남도 잘해줘서 우리 손님들이 엄청 대접받고 있고요. 부케 고르는 거는요, 부케는 스드메 패키지 계약할 때 골라도 되고 본식 드레스 가봉 결혼 5일 전에 그때 골라도 된다는 거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제가 긴 동영상을 촬영해서 1편에는 웨딩드레스 스드메 관련된 거 정보를 드렸고, 지금은 메이크업하고 스튜디오 정보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